오늘은 연일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코미디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연예인들의 매니저는 어떤가요? 대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노세노세TV 구독자 여러분, 김문선 노무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일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코미디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그럼 매니저들은 근로자일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매니저는 어떤가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어떤 장소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한 달에 4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 지급하지 않았고 4대 보험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사업소득자로서 3.3%만 공제하고 일한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1년 동안은 이제 4대 보험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그 1년 후에 어떠한 기획사 문제로 인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된 그런 이제 경위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가입하지 않은 기간과 이후에 가입이 됐잖아요. 가입이 됐기 때문에 요거에 일하는 성격이 똑같은데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프리랜서 소득세 3.3%만 떼었다, 뭐 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계약 형식, 우리가 계약을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 근로계약을 체결했냐, 사업자 용역계약을 체결했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냐, 이런 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질, 근로를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나의 노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정이 되는데요. 근로자로 판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근로시간 주 52시간 할 수 있는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근로계약을 써야만 한다든지, 최저시급이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4대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된다, 연차휴가를 줘야 된다, 이런 모든 이제 법에 정한 그런 규정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그 기간에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업무의 내용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업무의 내용을 근로자가 막 정하느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정하느냐, 아니면 대표님이 이거 해,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정해주는지, 그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내 자유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규정 같은 게 있다면 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적용을 받는지, 그것이고, 세 번째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입니다. 사용자인데 뭐든지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해도 될까요? 저걸 해도 될까요? 이렇게 사용상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사용자가 정해주는지, 그리고 근로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되는지, 그리고 전속성이 있는지, 내가 이 사람과만 일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프리랜서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저 회사에서 한 3시간 일했다가 다음에는 한 4시간 정도 일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편집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프리랜서로서 A 유튜버에서 영상을 받아서 집에서 내가 가능할 때 편집하고, 다른 사람 거 받아서 편집하고, 이렇게 건수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이 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첫 번째부터 6가지 여러 가지 요소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로관계가 사용 종속성이 있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사용 종속 관계에서 업무가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속적인 근로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던, 근로계약서를 했던,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던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근로자로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프리랜서 계약서를 3.3%를 했기 때문에 우린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모든 요건에 있어서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성, 여태까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정립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당신이 걸어갈 사업의 길 우리가 지켜드릴게요.